네, 매주 월요일 아침이면은 알아두면 피가 되고 뼈가 되고 살이 되는, 그리고 정말 우리가 꼭 알아야만 하는 그런 경제, 돈이 되는 경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슬기로운 경제생활 시간인데요.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 소장님,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의 소장님이시잖아요. 연구소에. 네. 참 좋은 경제가 뭡니까? 불편하지 않은. 뭐가 불편하지 그렇죠. 않아요? 공정한. 공정한. 예. 그러니까 그 경제는 정치색이 좀 빠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정치에 자꾸 가까워질수록 경제는 망가져요. 그래서 저는 뭐 이전 정권, 전 정권에서도 계속해서 뭐 창조 경제가 뭐냐, 네, 실체가 없다라고 비판을 해왔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소득주도 성장도 취지는 좋지만 성장하지 않은 채 소득만 이제 강조를 하다 보니 오히려 을과 을의 대결로 가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참 좋은 건 누구한테도 이제 정말 개천에서 용날 수 있는, 자기 노력이 정말 그대로 내 실력이고 이제 이런 사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참 좋은이라는 말씀 겁니다. 그랬군요. 네. 우리 소장님의 또 이제 지향점이 딱 드러나는 그런 그 연구소 이름이었네요. 자, 오늘 본격적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최근 장바구니 물가가 심상치 않다. 사실 근데 이 얘기는 10년 전에도 나온 얘기고 20년 전에도 나온 얘기예요. 장바구니 물가 심상치 않다. 그런데 네. 요즘 더 심한 것 같아요. 채소, 과일, 고기 등 생활 물가가 이제 들썩들썩 한단 말이죠. 추석 얼마 안 남았잖아요. 예. 자, 물가 관리 비상이 걸렸다 이러던데, 지금 우리 뭐 저도 주부예요. 저도 주부인데 제가 마트는 잘 안 갑니다만 어쨌든 주부예요. 근데 장 보기가 되게 좀 힘들다 이런 느낌을 가져요. 제가 직접 뭘 딱 했다는 게 보다도. 자, 이거 왜 그럽니까?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그런 겁니까? 마트를 잘 안 가셔서 아니, 그런 표정이 거예요. 너무 저를 네. 좀 이상하게 보셔서. 마트를 안 가셔서 그런데 제가 지난 주말에 정말로 마트를 갔어요. 대형 마트를 좀 늦은 시간에 갔어요. 네. 늦은 시간에 가면 조금 물건을 떨이 판매식으로 할인을 해줘요. 그렇죠. 그런데 갔더니 물론 뭐 시기상 배구 경기도 있고 그래서 그랬는데 일단은 계란이 동났어요. 계란이 없어요, 네. 마트에? 마트에 계란이 없어요. 네. 그리고 수박을 봤어요. 수박값이 한 통에 3, 4만 원 하니까 괜히 얼마요? 3, 4만 원. 그렇게 비싸요? 물론 마트에서는 2만 원대 후반인 것도 있습니다. 카드를 쓰면 조금 할인해 주고요. 근데 마트는 이제 완전히 수의 계약을 해요. 네. 전반적으로 밭대기라고 합니다. 밭대기. 그러니까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팔고 있어요. 네. 근데 일반 아마 온라인몰에서 괜찮은 수박 7kg 이상은 3, 4만 원을 팝니다. 너무 비싸네요. 그래서 가봤더니 이것도 굉장히 그 꼭지가 따서 오래된 거, 신선한 게 아니라 그러네. 그런 것만 있고요. 또 4분의 1 조각도 있어요. 4분의 1 조각. 4분의 1 너무 조각. 가격도 비싸고 1인 가구가 워낙 많은데 하나 다 먹지 못하고 버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네. 자, 그런 거 보다 보니까 야, 이게 과거에도 뭐 10만 원 갖고 쇼핑하면 별로 담을 게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채소값 비싸죠? 과일값 비쌉니다. 여기다 고기값 오르고 있어요. 그리고 강원도 고성에서 그 돼지 콜레라가 또 발병을 했어요. 그렇게 되면 휴가철 그래도 야, 서민들의 음식이 삼겹살은 좀 구워 먹어야지 라는 말씀 하실 텐데 네. 정말 마트에 가거나 장을 보시거나 그러면 야, 이거 그냥 밀키트로 사 먹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래요. 네. 지금 뭐 계란 얘기를 중심으로 하셨습니다만은 농축수산물 전체적으로 지금 물가가 다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통계청이 지난달 물가를 발표했는데 정말 계란값이 얼마나 올랐느냐? 57% 올랐어요. 지난해 이제 30개 딜이 계란 한 판 가격이 한 5,000원 네. 선이었다면 지금은 7,000원 선이에요. 7,000원 선이고 마트에서는 계란값이 이제 지난해 11월부터 계속 꺾이지 않고 줄고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서 계란을 한 사람당 한 판씩만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계란 파는 것도 제한이 있어요? 한 판만 팔아요? 예, 대부분 그래요. 그리고 이제 왜냐하면 뭐 유정란이다가 뭐 목초를 먹였습니다. 이런 것은 옛날부터도 비쌌어요. 그렇죠. 그런 것은 워낙 비쌌는데 지금 일반 계란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계란엔 보시면은 거기 보면 유통기한이랑 생산자가 찍혀 있어요. 네, 그렇죠. 거기 신선도에 따라 숫자도 적혀 있고.
그런데 정부가 아마 지난해 11월 이제 이 고병원성 AI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병하면서 바로 수입했어요. 미국산 하얀 달걀 그리고 태국산 하얀 달걀은 비행기 타고 옵니다. 그리고 이제 태국산은 배 타고 와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산이 더 빨리 도착합니다. 배 타고 오면 한 달 걸리거든요. 그러네요. 그럼 그동안 다 썩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부가 궁여지책으로 유통기간을 한 달 늘렸어요. 에이? 그래도 돼요? 그러자 네. 똑같이 소비자들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네. 야, 정부가 이렇게 이제 계란을 수입했다라고는 하는데 태국산은 배로 걸리면 한 달 걸리는데 유통기간 한 달 더 늘렸다고? 저 신선도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야? 선호도가 떨어져요. 지난 주말에 갔더니 하얀 달걀은 그대로 마트에 그냥 방치돼 있어요. 아니 근데 정부도 웃기네요. 원래 한 달로 정했으면 한 달 안에 먹어야지 제일 좋으니까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는 기간이 길다 그걸 2달로 늘려버린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럼 좀 그러니까 이상한데. 왜냐하면 네. 이제 계란이라는 게 물론 집에서도 사실은 계란은 뭐 요리계 만능이잖아요. 뭐 라면에도 넣어 먹고 다른 음식 할 때도 기초 재료로 들어가잖아요. 그럼요. 그러다 보니까 주로 음식점에서 많이 써요. 그래서 계란찜 같은 건 서비스로 막 주고 그랬어요. 네. 근데 지금은 아예 안 드리거나 아니면 계란찜을 유료화하는 데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런 집에서는 싼 계란, 저렴한 계란, 하얀 계란 쓸 수 있잖아요. 계란 먹는데 저게 하얀 계란인지 아니면 이제 황금색 계란인지 누가 판별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아마 이제 그런 용도로도 사용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지 어쨌든 이 유통기한을 이제 감안해서 좀 늘린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지금 보면 정부는 당장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전체 산란계, 알을 낳는 닭의 4분의 1이 살처분됐어요. 살처분. 네, 왜냐하면 고병원성 AI가 발생을 하게 되면 그 인근 지역 몇 킬로는 정부가 선제적으로 다 살처분 내라라고 명령을 내려요. 네. 그래서 이제 살처분된 마리수가 1,700만 마리. 1,700만 마리가 살처분된 그러면 거예요. 앞으로 계란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얘기네.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중병아리로부터 산란 닭을 만드는데 한 6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근데 정부가 보상 기준을 굉장히 좀 규제를 강화하고 있어요. 뭐 영수증 챙겨라부터 시작을 해서 각종 규격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보상은 잘 안 이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양계장 입장에서는 야, 지금은 계란값이 비싸서 저렇게 이제 비싸지만 네. 정부가 저런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데 이거 내가 지금 이 중병아리를 키워서 산란 닭으로 만들어서 계란을 생산할 때에도 이 가격이 유지될까? 그러니까 주저주저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청자들이 계란 수박 하늘의 별 따기 뭐 이런 얘기 하고요. 도대체 물가가 너무 비싸서 시장을 못 가겠어요. 무서워요. 이런 얘기도 지금 하고 있어요. 제빵업자들도요.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계란 없다고. 오히려 뭐 밀키트가 더 싸더라고요. 뭐 이런 얘기 하셨고요. 근데 수박도 뭐 한 통에 아까 3, 4만 원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란도 지금 뭐 한 판에 15,000원 얘기하시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까지 가격이 오를까요? 어쨌든 밭대기를 미리 사놓고 뭐 해놓고 했었을 텐데 그 올리는 시기가 조금 뒤로 물러나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왜 지금 이렇게 비싼가? 그게 중간 유통업자들만 배부른 거 아닙니까? 값이 비싸다고 해서 그 생산자들이 직접 돈을 많이 버는 건 아닌 것 같던데요. 이런 얘기예요. 맞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고질적으로 농수산물 유통에는 다단계식이에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제 대형마트처럼 뭐 백종원이 뭐 이제 그 이마트 정용진 회장한테 전화를 해서 구매해달라 네. 이럴 정도가 아니면 밭에서 오는 생산자부터 우리 소비자까지 연결되는 수없이 많은 이제 다단계처럼 네, 유통망이 막 얽혀 있어요. 과거서부터 나왔던 얘기고요. 우리가 비싸게 구매하면 뭐 예를 들어서 수박을 3만 원에 사왔다면 적어도 2만 원은 생산자가 가져가야지 맞는 구조지만 네네. 그러나 이 구조 유통 과정의 문제는 옛날부터 지적이 되어 왔지만 점처럼 개선되기가 어려운 게 영세 사업자가 중간에 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부가 주목하고 있는 건 야, 지금 추석 한 달이에요. 보통 추석 때는 수요가 많기 때문에 가격이 오릅니다. 가격이 그렇죠. 오르다 보니까 정부가 내놓는 추석 물가 비상대책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 반드시 물량을 많이 풀겠습니다. 지금 아까 제가 수박하고 계란만 얘기했는데 사과는 1년 전에 비해서 61% 올랐어요. 사과가 사과, 배는 49% 올랐고요. 그러니까
지금 왜냐하면 햇사과 햇배가 나올 시기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옛날 저장용이기 때문에 맛은 당도는 떨어지고 상품성은 좋지 않은데 가격은 수요가 많다 보니까 계속 오르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특히나 이제 이 수박의 경우에는 계속 지금 폭염과 열대야에 시달렸어요. 네네. 이렇게 여름 과일 작물들은 여름에 낮에는 햇빛이 많은 게 좋지만 그래도 네. 저녁에 시원해야지 생육이 잘 돼요. 그런데 여기 밤 기온이 계속 한 뭐 27도까지 계속 올라가니까 생육 자체가 잘 안 되는 거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정부는 일단 공급을 늘리겠다. 또 유통 과정에 혹시나 가격이 더 오를 줄 알고 매점 매석한 행위에 대해서는 단속하겠다. 네. 자, 이런 것들을 지금 대책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자, 지금 소비자 물가가 4개월째 2% 넘어서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겠다 이런 얘기를 조금 흘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물가 오름세가 더 지속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내 월급만 빼고 다 오르는 물가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자, 지금 우리가 또 관심 있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카카오뱅크 얘기인데요. 여러분들 어떤 그 기업의 주식이 상장이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공모를 하잖아요. 그럼 공모가가 제시가 되고 거기에 돈을 이제 밀어넣고 그다음에 배정을 받고 이렇게 해서 이제 사게 됩니다. 근데 이게 사는 사람, 돈 버는 사람, 털리는 사람 다 따로따로 있더라고요. 지금 인터넷 전문에는 카카오뱅크가 상장 첫날에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단숨에 금융대장주로 등극을 했는데 이게 고평가 아니었냐 이러면서 기존의 금융주들하고 경쟁이 한층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사실 저의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요. 작년인가요? SK바이오팜 그 다음에 A프로 건전지, 2차전지 이 두 개를 저는 원래 주식 못하는데 한번 옆에서 누가 꼬드겨가지고 한번 샀어요. 정말 황당무계하게. 그때 사가지고 완전 반토막 나가지고요. 지금은 내가 이걸 팔지도 못하고 사지도 못하고 지금 집이 거덜나게 생겼어요. 이거랑 똑같은 거 아니냐는 거예요. 이 카카오뱅크도. 지금 왜냐면 단숨에 금융대장주로 등극이 되면서 고평가 논란. 이게 지금 핵심이거든요. 맞습니다. 저랑 똑같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제 지난해부터 열었던 이제 공모가 열풍 초기에 이제 주식만 잘 배당받으면 어쨌든 공모가의 2배는 먹더라. 그래요. 뭐 맞아요. 이런 인식 때문에 따상이라고 해요. 그런 얘기만 하더라고, 사람들이. 네,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여윳돈을 뭐 뭉칫돈 깨서 가고 있던 적금 이후 얼마 안 되니 깨서 여기다 넣었어요. 맞아요. 근데 마찬가지 카카오뱅크는 첫날 따상은 아니에요. 따상이라는 건 뭐냐면 공모 가격이 주당 39,000원인데 시초가가 이 2배. 그러니까 78,000원. 78,000원의 시초가가 형성이 되고 78,000원이 일단 30% 오르면 따상이에요. 첫날. 근데 그건 아니라 시초가는 이 53,700원에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상한가가 아니에요. 그리고 난 다음 상한가를 간 거예요. 장중 거래에서. 그러면서 종가가 69,800원에 거래를 마친 겁니다. 네. 자, 그러다 보니까 공모가 39,000원의 주식을 한 주를 배당받았다면 이분은 첫날 팔았다면 80% 수익을 얻은 거예요. 그러네요. 예. 자, 이러다 보니까 지금 그 이전부터도 카카오뱅크는 공모가 결성하는 때부터 좀 고평가 논란이 있어 왔는데 시가총액이 33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코스피 유가증권 시장에서 몸집이 12배로 커졌는데 12위예요. 12위인데 금융대장주가 KB금융이에요. 여긴 자산이 400조가 넘습니다. 자산이 400조가 넘는 KB금융의 시가총액은 21조 원. 네. 그리고 2위가 신한지주인데 신한지주는 20조 원이에요. 그러니까 1위, 2위 업체를 단숨에 10조 이상 격차를 벌이면서 훌쩍 네. 뛰어넘다 보니까 이건 뭐지? 그렇지 않아도 고평가 논란이 휩쓸려 왔는데 금융대장주가 카카오뱅크야? 그러네. 지점도 하나도 없는데?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날 이제 상한가가 간 주체들이 누구냐? 개인은 매도했는데 외국인 기관이 사고 있다는 겁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왜 사고 있느냐? 그동안은 카카오뱅크가 금융주냐 아니면 플랫폼 정말 기술주냐에 대한 논란이 있어 왔어요. 네네네. 근데 이제 투자자들은 오히려 카카오뱅크를 플랫폼으로 좀 분류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카카오뱅크의 경우에는 일단 앱을 통해서 주로 거래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네. 지금 매달 가장 많은 고객이 이용하는 금융 애플리케이션이라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카카오라는 이 대국민 메신저 고객을 그대로 다 흡수할 수 있거든요. 굉장히 좋은 방법으로. 네. 특히나 여기다가 이제 중금리 대출을 활용한 위험 평가 능력 면에서
이제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신용평가나 마이너스 통장 대출에서 굉장히 강점을 보이고 있는 게 맞거든요. 그리고 또 요 카카오뱅크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느냐? 여기는 그러니까 다른 금융회사의 상품도 소개하면서 수수료를 벌어들이고 있어요. 여기에는 증권사 4곳이 들어가 있고요. 네. 제2금융사 14곳, 카드사 5곳이 지금 입점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 금융사하고는 좀 차별 높은 대우를 받고 있다라는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카카오뱅크 뭐 남성 산다는 거님은 카카오뱅크 그런 거 사시면 안 돼요. 주식을 모르나 봐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요. 또 지승호님, 노변호사님 A 프로 말고 에코프로를 사셨어야 돼요. 그 에코프로도 있나 보죠. 그다음에 다른 분 김태창님, 주식은 카지노랑 같습니다. 이런 얘기 하셨고, 회사원님 주식은 너무 어렵습니다. 요세피나님, 저도 로빈후드 상장 첫날 구입, 다음날 바로 팔아버렸는데 3일 후부터 폭등, 죽을 것 같아요. 주식 너무 어려워요. 러버니님, 카카오 자체가 은근 사악합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아 그래요? 원래 그래요? 카카오가 사악해요? 왜냐하면 네. 카카오 택시를 보시면은 기본 요금 이상을 주면 8,800? 플러스 기본 요금 이상을 주면 먼저 이제 불러준다. 이제 선호출해 준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대부분이 이제 카카오 플랫폼을 이용해서 택시를 부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네, 맞아요.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습관적으로 이제 되더라고요. 초기에는 이제 무료 마케팅을 통해서 굉장히 쉽게 고객들한테 접근이 되지만 일단 내 품에 들어왔다. 내가 이제 이 경쟁자가 없이 이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때부터는 서비스료를 올리든가 아니면 택시 운전하시는 소상공인을 좀 어렵게 만듭니다. 이래서 플랫폼이 정말 플랫폼 업체야? 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 특히나 이제 카카오의 경우에는 지금 금융뿐 아니라 택시업뿐 아니라 미용실도 네. 카카오를 이용해서 가야 돼요. 그래요? 네. 그러면 할인해 줍니다. 여기 안 들어가면 또 이제 굉장히 어려워져요. 여기에다가 이미용, 그다음에 보험도 들어와요. 카드도 들어옵니다. 모든 거 게임부터 시작을 해서 이 플랫폼 안에 4,500만 원이란 이제 회원을 믿고 하나의 서비스만 더 넣으면 그게 매출이 곧바로 뭐 수천억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회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점점 몸집이 커져서 카카오가 어느 순간은 그동안 뉴스 포탈에서 다음하고 이전에 다음이었잖아요. 다음하고 네이버는 경쟁이 안 됐어요. 8대2 정도의 이제 그렇죠. 점유율이었는데 지금 어느새 이제 대등해졌어요. 엄청 올라갔네요. 예. 그러면. 아니 그런데 그 와중에 카카오의 김범수 의장 갑자기 막 흑수저가 성공한 사례로 막 언론에 도배가 되고 그리고 또 가족이나 뭐 사람들한테 다 주식 나눠줬다 그러고 또 사회적으로 기부를 절반 이상 하겠다 그러고 이러면서 이제 막 미담 기사가 쫙 쏟아지니까 이 카뱅 상장하는 거하고 연결돼가지고 사람들이 갑자기 마음이 붕 떠서 막 사게 되는 거예요. 그런 되게 것도 좋은 건가 있고요. 보다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동안은 플랫폼 업체라고 하면 계속해서 좀 그 샌드박스라고 해서 경쟁 조금 규제가 있더라도 여긴 규제를 좀 피해주자. 왜냐하면 그렇죠. 금융업이라는 건 국가가 승인하는 금융당국이 승인하는 허락을 받아야 되거든요. 특히나 우리는 금산분리 대주주가 대기업 자본이거나 그럴 네. 경우에는 엄격하게 제한을 하고 있거든요. 지분 5% 이상 못 갖게 하고 의결권 제한하면서 대기업의 사금융화를 막는 조치를 하고 있는데 근데 여기서 예외예요. 지금 김범수 의장이 뭐 한 27%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금융회사 카카오뱅크가 금융회사인데도 불구하고 한 개인한테 쏠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 여론의 역할이 견제하고 해야 되는 기능이 있지 않으면 이게 마찬가지로 나중에는 정말로 카뱅에 다 모든 금융사들이 다 입점해 있고 보험사가 입점해 있고 카드사가 입점해 있다면 여기 아래 들어가요. 이 아래 들어가면 고객은 자연스럽게 거기에 젖어들게 되면 흡사하게 되면 나중에 수수료를 올린다든가 여기 하청업체들처럼 대결할 수 있는 가불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네. 자, 이런 측면에 있어서 무조건 이제 이 IT 이 산업이라고 해서 네. 계속해서 이제 이 약간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규제를 완화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아니 어쨌든 그러면 지금이라도 사요? 말아요? 팔아요? 사요? 일단 이 금융산업은 정부의 규제 산업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자본력이 있는 기존 금융사들이 반짝해오 긴장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기존엔 매기호가라고 했잖아요. 매기호가라고 해서 K뱅크, 카카오 했는데 9월부터는 알고 봤더니 상호라며. 그렇습니다. 바로 또 이제 토스가 나타나요.
제3의 인터넷 뱅킹이 나타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이걸 그대로 방치할 것인가 아니면 공정한 이제 잣대로 더 이상 길어지는 운동장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 금융사에 대해서도 규제를 똑같은 수준으로 허락한다면 이게 경쟁에서 또 밀릴 수 있어요. 자본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은 굉장히 잘 나가고 하지만 그러나 순익 측면에서는 아직 카카오뱅크는 순익은 뭐 1,000억, 2,000억도 안 됩니다. 근데 이 지금 5대 순익, 5대 금융사, 금융지주회사의 순익이 상반기에만 15조 원이에요. 차이가 안 돼요, 지금 현재 상태로는. 그러다 보니까 고평가 논란이 나오는데 카카오뱅크의 주가 수익 비율은 무려 56배입니다. 4대 금융지주의 주가 수익 비율은 4에서 6배예요. 어머나, 10배나 넘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걸 감안하셔야지 뭐 주가를 당장 지금 사람들이 많이 사고 있고 관심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더 들어가야 된다? 저는 이건 굉장히 위험천만한 발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간단하게. 그렇지만 한번 이건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카카오뱅크는 어쨌든 인터넷 은행입니다. 김범수는 되고 이재용은 못하는 은행업. 결국 금산분리 논란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건데요.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글쎄,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인터넷 뱅킹도 그동안은 대주주의 자본이득을 허해라. 왜냐하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고객의 이쪽에 들어가서 고객의 등을 업고 정부의 규제를 계속해서 완화해야 했던 점이 분명히 있거든요. 자, 이런 것들이 몸집이 커지면서 이제 매기가 아니에요. 이제 상어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똑같은 경쟁 상대하고 똑같이 금산분리가 똑같이 인터넷 은행에도 적용돼야 한다는 생각이에요. 중장기적으로는. 네. 지금 5년 동안 허벌판에 있는 데서 규제 없이 한번 해봐라고 해서 성공했기 때문에 네. 똑같은 경쟁 상대랑 이제 몸집이 더 커졌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더 커졌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같은 플랫폼 안에서 넣어둬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김태창님께서 차라리 대기업도 참여시켜요. 국민은 상관없어요. 경쟁을 시키는 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이런 얘기도 주셨고요. 하늘바람별씨님, 카카오 계열사도 너무 많이 허가해주고 언론도 영웅시 만들고 이거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거는 좀 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유영한 씨, 그동안에 기존 은행 많이 해먹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새로운 게 들어오면 좀 본인들도 좀 반성하겠죠.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이수정님, 카카오 대출 피해자 지금 구제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고. 오늘 일단 댓글들이 참 많은데요. 여기까지 소개하고요. 우리 이인철 소장님하고는 말씀을 여기까지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이제 공지 잠깐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벤트 했습니다. 8월 3일 이벤트 당첨자 12명이었는데요. 정부 수반선거 출마 선언님, 그다음에 김민수님, 전유성님, 러브니팅스타님, 오계숙님, 이수정님, 문화계숙님, 김도함님, 지승호님, 황종호님, 정앵숙님, 강진규님, 민세환님 이었고요. 8월 4일 이벤트 당첨자 30명이었습니다. 요세피나 김님, 가을하늘님, 헌수님, 장은희님, 코디님, 미미님, 연성리님, 김경남님, 회사원 수스님, 최수진님, 홍수미님, 오드리 델번님, 김태창님, 김술세니님, 바른소리님, 정영일님, 무등산님, 하루왼종일님, 정종헌님, 곽철주님, 이귀숙님, 이혜수님, 김석화님, 성정원님, 모니카씨님, 의님, 왕거듭님, 희정김님, 베테랑님, 그다음에 한문으로 해상락행님 이렇게 됐는데요. 그 중에서 그리고 또 이외에 당첨자 명단에 없었는데 선물 달라고 요청하신 분이 4분 있었어요. 노영희 변호사님 4분 모두 힘이 되는 응원을 저한테 보내주셨는데요. 뭐 그분들은 아실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지금 제가 불러드린 분들은요. 미디어토마토 이토마토.com으로 보내주시면은 본인들의 연락처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오늘까지 받아가지고 정리해서 내일부터 일괄 배송하겠습니다. 쉽게 오는 기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꼭 잊지 말고 본인에게 온 행운을 꼭 잡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시간이 없어서 저희 오늘 여기까지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노영희 뉴스 인사이다. 오늘 준비한 방송 여기까지고요. 전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